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뇌과학 시대입니다. 그래서 뇌를 정복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 믿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쉽게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뇌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기초 단계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 주름이 있는 요 부분은 이제 여기죠. 이 부분이 보통 기억을 여기서 다양하게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을 만드는 것은 내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생명의 뇌라고 하는 이 가운데 이것이 안정이 돼야 돼요. 불안하면 기억이 잘 안 돼요. 산만해도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 요건이 주의력, 안정, 이걸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랬거나 이러면은 진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주변 환경을 판단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놀라버리면은 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정하는, 그래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반복해가지고 아주 세세한 기술 기억 같은 것은 여기 손에서 하거든요. 뇌의 겉질은 크게 이제 전두엽에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전두엽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억은 전두엽으로 되죠. 그러나 두정엽은 피부 감각 같은 기억, 인식은 이 두정엽에서 주합니다. 후두엽은 그 같아요. 시각적인 기초적인 것은 여기서 또 그다음 측두엽은 뭘까요? 소리를 통해서 주의력이 생겨요. 소리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는 360도 위에서도 들을 수 있고 좌우 측면 전후 다 들을 수 있어요. 시각은 눈가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청각은 잠을 자도 눈을 감고 자도 틀려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잠을 잘 자면 뇌는 항상 안전한 그 본래의 기능을 잘 보존합니다. 잠을 소란하게 자고 하면은 정신이 소란해가지고 기억을 잘 못해요. 잠을 잘 자게 해야 된다. 기억은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이전에 조금 지나갔지만은 어떤 강하게 받은 인상이나 경험, 또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됐던 이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쓱 지나갔는데 이게 뭐더라? 한번 따라서 뭐더라? 참 중요한 거예요. 뭐더라? 이게 질문의 시작이거든요. 뭐더라? 아 그거지. 그럼 기억이 된다. 뭐더라? 뭐지? 하고는 아무 후속적인 생각이 없으면 기억이 안 돼요. 자기가 열쇠를 어디다 뒀지? 아이마 지나가 보면 잘 못 찾아요. 애매한데 감각을 하는데 다시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확인하면 그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 기억을 하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을 하려면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부호화해야 된다. 글씨로 표시를 하든지 숫자로 표시를 하든지, 그래서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인상을 쓰든지 아니면 소리를 내든지 어떤 그 실제를 다르게 어떤 부호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구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멀리 있어도 그 감독이 머리를 끌적끌적 긁어도 그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전에 선수들하고 벌써 다 오른쪽 손으로 긁으면 이게 무슨 의미를 있는다 하는 걸 사전에 기억을 다 시켜놨거든요. 입력을 시켜놓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작전이 바뀌고 왼손으로 작전이 바뀌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참 지나가는 거는 얼굴 표정. 어떤 사람은 딱 인상 쓰면 아이들이 그냥 탁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표정, 시각적인 것 또는 소리,
하면은 또 이렇게 동물들이 막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안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기억은 반드시 어떤 부호, 신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이 되는 첫 단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게 사실은 과거에는 뭐 가슴속 그렇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이게 심상이에요. 심상. 똑같은 바람을 봤는데 이거 보는 사람마다 다 느낌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꽃을 봤는데 보는 사람마다 이 머리에 떠오르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똑같은 사건인데 어디 뺨을 한 대 탁 맞고 딱 보면은 아주 안 좋게 들어오죠. 그러나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면은 아주 기분 좋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 옛날에 좀 마음심 심상화 그러지만은 머리에 떠오르는 것 그런 게 중요하죠. 그걸 이제 좀 더 조직적으로 우리가 단어를 떠오르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문장으로 떠오르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전에 기억했던 거하고 비교해 보는 것. 그리고 기분하고 연결이 돼요. 정사하고 연결.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보통 작업이라는 워킹 메모리 하는 게 주로 일한다. 그렇게 되면 단순 짧은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장이라고 해요. 저장. 근데 사람들이 저장을 안 하고 나는 기억을 잘 못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기억을 장기 저장을 하려면 작업을 해야 돼. 봤는데 저건 냄새는 어떨까? 저거는 생김새는 어떨까? 만져보면 어떨까? 금방 쓱 지나간대. 금방 지나간 뭐더라? 다시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을 쉽게 말하면 작업한다. 작업. 그래서 화가들도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걸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를 보통 작업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은 장기 기억은 작업을 해야만 기억이 된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 자기가 작업을 못 하는데 부모님들이 옆에서 역할을 해줘요. 이거 재밌는 거야? 이거 맛있는 거야? 와 재밌다. 잘했어. 부모님들 관심과 재미있으면 얘는 같이 동화돼 가지고 작업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무시 못해요. 아이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가장 좋은 이미지 최근에 보면은 엄마가 아빠를 되게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여자아이들은 빨리 결혼하고 싶고 남자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가끔씩 제가 여러 사람 상태 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 그런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제가 자주 쓰면 스캐폴딩, 거푸집처럼 어떤 역할을 줍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재밌어하고 어떤 사물을 싫어하느냐. 부모가 아이하고 함께 정서적인 교감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초기에는 거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무서워하면 얘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들 훈련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임팔라 같은 경우도 새끼를 낳으면은 딱 놓고 한 1m 떨어져 엄마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막 부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얘가 긴장해요. 견딜만 하면 그때 가서 엄마가 가서 딱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또 두고는 그러니까 긴장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본능이 생깁니다. 어떤 소리 엄마가 막 달라붙어 막 데리고 가면은 이 임팔라 새끼가 들어요. 그런 소리를 반복하면 저 소리는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 학습이 된다. 동물도 그렇게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워킹 작업이 되면 이제 장기 기억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학습적으로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연필을 낙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낙서를 많이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말을 잘하려면은 옹알이를 많이 시켜야 돼요. 입놀이를 많이 해야 돼요. 휘바람도 불고, 저 같은 경우는 입 움직이는 거, 소리 내는 거, 뭐 표정도 보면은 옛날에 많이 왜냐면 얼굴 표정을 보고 아이들이 사람을 인식하는데 자폐 아이들은요 중학생이 돼도 얼굴을 못 그려요. 사람 얼굴을 못 보면 사회성이 안 돼. 학습의 모든 주의 학습의 기본은 얼굴이거든. 그래서 옛날에 코미디 잘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죠? 맹구? 심 누구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의 보면 얼굴에다가 뭐 콧물 바르고 또 점 바르고 막 찍어 바르는 것은 일단 사람들이 감정이 이입이 되려면 얼굴로 주의력이 모아져야 돼. 그래야 웃기도 웃을 수도 있고 그러면 빨리 된단 말이에요. 예. 밋밋하면 그게 안 돼. 그 다음에 일반 연기자들은 얼굴 연기를 잘 해야 되는데 각자의 비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따가도 레디 뭐 액션 그런 딱 하면 원하는 감독이 원하는 표정을 팍 찍고. 저도 영화를 좀 한번 찍어봐서 알거든요. 뭐 한 시인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뭐 반복해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이미지를 얼굴 하나 갖고 신분증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얼굴을 잘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학습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엄마 아빠가 바쁘다 그러고 야 좀 기다려 논문 쓴다고 야, 좀 기다려 이래 되면은 이 뇌 생명의 뇌 진정 안정이 안 되면 아이가 불안해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계속 보다 보면은 분리불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떨어지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젖먹이다가 전화 받으러 가서 딱 가면 애가 막 울죠. 전화 받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다 보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화장실 갔다 온단 말이에요. 또 부엌에 갔다 반복하다 보면은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지금 잠깐 안 보여도 어디 있다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안 보여도 어딘가는 엄마야가 있어. 이 반복되면은 그게 대상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떨어져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기가 엄마를 찾아도 계속해서 안 나타나면 그런 경우가 보통 이제 출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다음 보호자가 있으면 그런데 그런 리듬이 깨져버리면은 아이는 계속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부호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메모를 하듯이 그래서 낙서하는 것을 많이 시키면 좋아요. 낙서를 자꾸 하다 보면은 저는 그걸 다 기록한 게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선이 동그라미가 돼. 동그라미가 자꾸 되다 보면 눈, 코, 입이 나와. 굉장히 중요한 게 미술치료 이걸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낙서하기를 원해요. 이게 부호화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이 낙서하기 이걸 이제 난화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는 아이를 제가 해봤는데 스케치북을 수십 번을 했어요. 낙서. 그러니까 아이가 얼굴을 마주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꽃을 그리는데 그전에는 검게만 그렸는데 색깔을 넣더라고요. 색깔이 나오니까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이 아이가 가게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게 되더라고요. 자율적인 뇌가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적인 자기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기억의 회로가 계속 연속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심부름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아이는 뭘 시키면 심부름 어디서 간다? 가면서 잊어버리면 돌아오질 않아.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강화하는 것은 반복하는 거다. 반복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기억을 장기간 굳히는 것, 강화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일부러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키는 훈련도 해보고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체험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에서 학습 효과를 가장 높이는 80% 단계가 뭐냐? 자기가 직접 가르쳐 보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면 이제 그 학습이 거의 80% 이상의 완성 단계에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와 같은 거를 좀 기초적으로 알고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억은 인풋,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면은 얼굴을 잘 봐야 받아들이잖아요. 잘 받아들이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방을 한다고, 재현을 한다고, 따라한다고. 근데 잘 보지 않고 산만한 것, 그것이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이 우리 아이들의 보편적인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문제는 주의력 결핍. 주의력 결핍하다 보면은 행동이 과다하게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만하다 보면은 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컵에 물 하나도 못 따르잖아요. 그래서 주의력이 하나로 모아지면은 동작도 같이 집중이 돼서 바른 동작, 바른 모방, 바른 학습,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주의력을 끌기 위해서 저는 뭐 별짓을 다 하죠. 어떤 데 기본적으로 잉크도 하고 기본적으로 탁 하기도 하고 가끔은 이거 살짝 땅콩들 요건 살짝만 줘도 미간이니까 강하게 기억이 돼요. 그러면은 한번 살짝 아프지도 않아요. 살짝 그러면은 그럼 긴장이 주의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눈 마주침, 살짝 긴장, 그리고 그게 반복하면은 흥미가 생겨요. 재미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주의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감각 입력인데 소리도 재미있게, 그 다음에 접촉도 재미있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는 뽀뽀도 많이 해주는 게 좋죠. 뽀뽀해주고 꽉 안아주는 것도 우리 감각 중에 압박감이라는 게 있어요. 압박감은 좀 눌러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들 중에 보면은 이 압박을 꽉 해주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유명한 템플 그란딘 자폐로 박사까지 받는, 이제 누군가 꽉 안아주면 좋겠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기계를 만들어서 꽉 짜면은 어떻게 되냐, 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 조절이 된다. 근데 일반 사람 아동들한테도 그게 되는 예, 거예요? 그럼요. 일반 아동들한테도 꽉 안아줬을 때 그게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아동을 떠나가지고 우리 피부 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살짝 느끼는 거, 1차 압박, 3차 압박 했을 때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압박해 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홀딩 테라피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효과가 좋았는데 요즘 너무 막 이렇게 무슨 뭐 아동 학대니 이런 거를 이제 오해 소지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요즘은 뭐 스킨십 아예 뭐, 저는 미국에 한참 한 달씩 그 세미나 하고 오면은 거기는요 세미나 하고 나면은 보통 허그를 다 해요. 그러다가 한국 처음 와가지고 반가워서 우리나라 큰일 나.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의 허그를 많이 하는 것. 사랑의 개념이라는 것은 접촉을 가장 자주 하는 사람들이 그 비율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사랑을 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감각, 입력의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모방, 행동 이런 것이 발전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뇌가 정보 처리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시각, 보는 거 얼마나 많아요. 예. 청각, 또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청각 하나, 음악 세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창 좋아하는 사람, 국악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악기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트로트 연습 참 좋아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소리 좋아하고 그게 인류 문화예요. 인류 문화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뇌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업그레이드하는 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결국은 시각적인 문화냐, 청각적인 문화냐, 촉각적인 문화냐, 미각적인 문화냐, 후각적인 문화냐. 후각, 프랑스 사람들 후각 이거 갖고 향수 돈 다 벌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미각은 뭐예요?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은 미각 전문가거든요. 예. 촉각 전문가들은 뭐예요? 촉각도 많죠. 예. 그 다음에 청각, 뭐 앞서 말한 거, 시각. 요즘은 시각 디자인 시대잖아요. 디자인 시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뇌에서 스쳐 지나가는 뭐더라 하는 거는 1, 2초 사이에 싹 지나가 버리는데 그것을 10초, 3초 이게 뭐더였더라. 어제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모처럼 우리 오세훈 시장과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분이 제가 기억 디자인 우리 도시 디자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강에도 보면 예쁘게 지은 집들은 거의 오세훈 시장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다시 서울시 디자인을 싹 해서 이제 브리핑 하는 걸 제가 또 이제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는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한 10초, 30초 기억을 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장기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근데 장기 기억 중에는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서술이면 설명하는 거. 자기가 기억을 했는데 설명할 수 있는 기억이 의식 기억 또는 서술적인 기억이다. 서술적인 기억을 습관화되면 공부는 그냥 걱정 없어요. 공부는 하는 게 즐거워요. 그게 어렸을 때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절차 기억은 무의식적인 기억이에요. 손흥민이나 김연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하면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나나 킥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흥민은 손흥민 존에 가면은 가마차기 치자 가면은 이 골키퍼가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막 하면 뇌에서 이 손에 이게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오는 각도, 오는 속도 막 재가지고 자기 다리를 정확하게 대가지고 했는데 공이 목표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는 참 고난도 기술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 절차 기억에 속해요. 계속 훈련하면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처음에 자극, 모든 것은 자극으로 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1차적으로 감각 기억이라고 해요. 감각 기억은 휘발유처럼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망각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주의력. 조구하면 돈벌이가 돼. 그러면 어른들은 주의력 생기잖아요. 또 조구하면 큰일 나. 벌한테 한번 쏘이면 무지무지 되게 아파. 그런가 하면은 뱀에 물리면 사람 죽어. 근데 공으로 만든 뱀만 봐도 놀란단 말이에요. 그건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학습이 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과정을요 수시로 우리가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저는 그 세 가지 용어를 참 좋아해요.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부족한 외워야 되겠다. 그리고
기름치자라는 거는 재밌다 뭐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메타인지라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이 답인데 진짜 맞는 거 확인해 보는 거야. 이게 메타인지. 인간은 메타인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 능력에 따라서 무한대로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는 것, 소리 듣는 것, 터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감각 정보를 인풋하고 그거를 이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연결시키고 보고 들었는데 한번 가서 만져봐야지. 만져보고.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감각을 연합시키면은 훨씬 더 의미가 입체적으로 좋아지고 그런 것들은 더 장기적으로 간다. 장기적으로 갔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본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걸 이제 요거 보면은 제법 잘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10분 후부터는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뇌는 또 망각이 없으면은 그냥 머리가 너무 아파요. 또 망각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거를 알면은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10분 후가 되면은 망각이 시작되고 하루만 지나도 70%는 잊어버려요. 또 한 달이 지나면 80%는 망각이 되네. 반대로 여기 보면은 예습을 하면은 프라임 효과라고 해요. 예비가 들어오면 새로운 거 들어올 때 확 점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예습을 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지 점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수업 후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5분 학습을 세 번째 메모리 하죠. 그 다음에 방과 후 하루 동안의 학습 내용을 복습하면서 네 번째. 그 다음에 주말 일주일 동안 학습하면서 토요일 일대에 정리를 하면은 이 정도만 가면은 어느 학교든지 거의 영재반에 들어갈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이것은 뇌의 기능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적용한 만큼의 뇌는 기억을 할 수 있고 기억을 보존할 수 있고 또 한동안 지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 부모님들이 시범을 잘 보이고 잘했을 때에 반드시 기분 좋게 칭찬을 하고 아빠가 시키는 말 이후에 잘해서 칭찬 받으면은 얘는 아빠, 엄마 칭찬 받으려고 억지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기억력을 높이는데 1차적으로는 부모님들의 큰 역할이 요구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